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는 하는데 나중에 정말 결정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게 어떤 제도인지 알고 대답을 한 건지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 인지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제 물어봤을 때 한 68% 정도가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조금 이제 대체로 잘 알고 있거나 좀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7명은 사실은 아직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요인과 혹은 이제 우려를 만들어내는 요인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태도들이 이제 변화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찬반에 대한 태도가 공고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이제 그거 이제 하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조사 다른 이제 질문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보면 역시 어떤 이런 제도를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라는 거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렇죠. 나눠줘야 되는 건데 세금을 낼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해서 기본소득에 찬성을 더 많이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사회보험제도라던가 사회보장제도 뭐 아동수당까지 해서 등등의 예산 제약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한국 사회 혹은 우리 사회가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수용성이 가능해야 이게 찬성으로 많이 돌아서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현실성인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사를 제가 이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우리한테 알파고 충격이란 게 있었잖아요. 알파고가 서울의 한복판에 와가지고 이세돌 기사를 딱 이겨버리는 이런 장면을 전국에 중계해가지고 다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조금 사람들이 좀 그런 이제 복지에 반대하시던 분들조차도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변화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토론하면서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제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재정이 늘어나고 기본소득도 재정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또 사람들이 갖게 되는 조심스러움도 생길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